이승만 이야기,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해 임시정부라는 문재인의 엉뚱한 주장.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가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입니다. 그 전까지 러시아와 만주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상해로 합쳐졌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엉뚱한 소리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말이 정부이지 셋집을 얻어 몇몇이 기거하며 각지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초대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했던 데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하는 역사에 폭 몰빵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고 그해 10월에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있을 때 남한은 아직 미군의 군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과 연합해 전립정부를 수립해야 분단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 선봉을 섰습니다. 이런 중에 이승만은 좌우 합작은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방된 지 1년 4개월 만인 1946년 12월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선의 탄생을 유엔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2배였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 국회의원을 뽑자는 미국의 주장은 당연히 소련이 거부했고 유엔은 소련의 반대에도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의결했습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38선 이북 방문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엔은 결국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할 것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해방된 지 3년 만에 총선거를 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이건 이제 재헌의원이라고 그러죠. 투표율은 95.5%였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했고 7월 1일에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7월 17일에는 헌법을 공표했고 7월 20일에는 198명 국회의원 중 180명의 찬성으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됐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안을 유엔에 신청하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정으로 자유선거를 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도 받음으로써 6.25 한국전쟁 때 미군을 주축으로 한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의 파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정세를 보는 눈과 민주주의 신념, 미국을 설득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전략적 선택, 이승만의 전략적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공로입니다.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 건국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가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명칭으로 태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TAIHANMINKOOK, 한국 명칭으로 대한민국, 영어 이름으로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뉴욕타임스가 1948년 8월 15일자 이 정부를 수립한 날짜에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했습니다. Freedom and Democracy 표방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라기보다는 독립운동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해방,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 유엔 승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태어난 날 1948년 8월 15일이 나라의 생일, 즉 건국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다시 한번 웃겼습니다. 1948년 총선거가 결정되자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조선 노동당 주도로
무장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 공공기관 그리고 우익 인사들이 공격당했고 이 과정에서 약 3만 명의 희생자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사건을 일으켰느냐는 본질이 묻힌 채 군경의 과잉 진압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딱한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 왜곡입니다. 당시 우리 국군의 병력 8만의 약 10%가 남로당 계열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남로당원은 50만 명이었습니다. 남로당 폭동의 주동자 한 명이었던 홍민표라는 사람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오제도 검사의 청렴의 감복을 받아 전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연설로 이 홍민표의 설득으로 무려 33만 명의 남로당원이 전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초대 내각 22명은 전원 독립운동가입니다. 100%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나 일부 치안 분야에서 전문가를 쓴 것으로 친일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초대 내각의 친일 핵심 간부는 무려 13명입니다. 이승만이 등용한 친일파 중에는 신원학 씨가 있습니다. 신원학. 일본에서 관료 생활을 했는데 장관으로서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데 크게 역할을 했고 나중에 경제부총리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로 이제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재를 쓰는 데는 친여부를 떠나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썼기 때문에 친일 정권이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만 일 잘하는 부분을 골라내는 것도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신원학을 확고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칭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부작가 정연치 씨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여러분과 4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호담 출판사에서 팔고 있습니다. 18,000원입니다. 많이 사셔서 자녀들과 재미있게 읽으십시오. 실증나지 않는 좋은 책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